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가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이, 던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 같은 매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좀 뉴스에도 보면 좀 자극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70% 이상이 공실이라든지 텅텅 비었다. 자, 이자를 못 막아서 뭐다.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컨텐츠를 왜 만드냐면, 어쨌든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에 그냥 주목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그런 지역에서의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시장이 위험하니까 뭐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몰라서 거기에 시장에 들어간다?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냥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컨텐츠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기존에 이제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동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일 난 건가? 이거 빨리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시장이 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본전도 건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하락할 것만 같은, 이제 실제로 그런 하락 포인트가 지나가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과도한 이자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이거를 결국은 이제 시장에 던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는 이상은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제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 한참 이런 사이클이, 어려운 사이클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시기에 아파트를 3채씩 혹은 4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개념으로 진행을 하셨지만 너무 불안한 나머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매각 처분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5년 후에 아파트 값이 급등했죠. 다시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건축, 분양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절대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름이 있으면 반드시 내림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이클이 얼마나 긴가, 그리고 그 사이클 내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진입을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내 자금 사정상 좋지 않은 기간 내에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변곡점이 도래하는 기간까지 내가 자금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자,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이제 동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인지,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가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이, 던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맞다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지역 내에서 이 평균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수익과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숫자로 튕겨 넣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고, 최종적으로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제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래프는 데이터가 총 6개가 믹스가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이 서울 유동 플러스 비유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냈다라고 했을 때 이 임대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그런 자산가치 상승 부분만큼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합산값입니다. 정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5년을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판다라고 했을 때 5년 동안에 내가 임대 수익으로 얻게 되는 수익,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초 내가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팔 때 이 높아진 금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시세 차액이 있죠. 시세 차액과 임대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제일 위의 부분이고, 그게 바로 유동 플러스 비유동이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서울권에서 2023년도에 준공을 하는 평균적인 평당 분양가를 가지고 있던 그런 표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현재의 기준금리, 시장금리를 대입을 해서 각종 세금들을 정산을 했을 때, 그리고 서울권형 내에서의 이 오피스 건물들의 10년간의 평균적인 자본 수익률 값을 넣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제일 피크 값을 보시면 약 1억 4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밑에 부분은 이제 경기도 부분이고요. 경기도의 유동과 비유동. 물론 서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천만 원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초과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 자기 자본금이 있죠. 약 20%의 자기 자본금을 은행에 현재 시중금리로 넣었을 때에 발생하는 최종적인 예금 이자로 인한 수익입니다. 자, 위에 볼 수 있는 유동과 비유동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밑에가 이제 유동은 순수 임대 수익만을 적산했을 때 나타나는 최종 수익 값이고요. 자, 경기권 같은 경우는 예금 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유동은 이 서울권에서의 지식산업센터 임대 수익만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경기도권보다 좀 떨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건물을 팔 때에 이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나갑니다. 양도세라든지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임대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찍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지식산업센터 서울권과 경기권의 임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엑셀표입니다. 자, 먼저 기본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장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실사용자 기업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100%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초기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업장을 직접 이제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들어오실 때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순수 임대료만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최소 3년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봤고요. 대출 기준은 8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매각하기 전까지 이 중도 상환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80%를 계속 유지해서 간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실이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 계약이 그리고 무기한 연장되는, 중간에 임대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되죠. 자, 그런 조건이고, 기본적으로 이 엑셀표는 링크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열어서 보시면서 영상을 따라가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권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